전태일재단의 이수호 이사장님을 오늘 스튜디오에 직접 좀 초대했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예, 반갑습니다. 네, 돌아가시고 49년 만이고 예, 전태일 기념관 설립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진 게 81년이더라고요. 그렇습니다. 예, 무려 38년 만이에요. 왜 이렇게 오래 걸렸죠? 예, 참 이게 우리나라 노동에 대한 일반 인식도 그렇거니와 특히 네. 정권을 잡은 또 이걸 자꾸 정치적으로 생각을 하고 해서 네. 노동이 그동안 소외당하고 또는 외면당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뭐 지난 정권 같은 경우에는 뭐 거부당하기도 하고 예. 이래서 전태일이라는 이름 자체가 이데올로기화 되기도 하고 네. 이런 여러 가지 사정으로 또 뭐 돈이 또 많이 또 네. 들여야 되고 네. 이런저런 사정으로 우리가 그 주체들이 또 전태일을 따르는 노동자들이 애써서 한번 마련해 보려고 그동안 꾸준히 노력했는데 네. 어떻든 잘 안 되다가 네. 이번에 드디어 문을 열게 됐습니다. 이건 그 이수호 이사장님이 박원순 서울시장한테 제안해서 만들어지게 됐다면서요? 예, 제가 전태일 재단을 맡으면서 뵙고 정말 이 전태일을 기리는 이런 기념관 정도 하나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했더니 기꺼이 아직도 없습니까? 이러면서 네. 참 마음을 내시고 예. 또 참여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참 어려운 그 뒤에도 과정을 겪었습니다만 아주 좋은 장소에 네. 아름다운 기념관을 마련하게 됐습니다. 그러니까 시가 건물을 사고 그렇습니다. 리노베이션하고 예. 시의 재정으로 예. 위치가 청계천이죠? 예, 청계천 3가인데요. 거기가 평화시장 전태일이 평소에 그 일하던 곳 그리고 분신 한거하던 그곳에서 조금 뭐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같은 그 청계천변의 그 어려운 그 현실 속에 함께 있던 그곳에 상징적으로 있게 돼서 저희들은 참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? 기념관은? 예. 그 6층 건물로 돼 있고요. 뭐 1, 2, 3층을 이제 기념관으로 합니다. 그게 전시실도 있고 그리고 이제 공연장도 조그맣게 넣었습니다. 한 60석인데 소통할 수 있고 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. 그리고 이제 노동권익센터가 들어와서 노동 3당도 하고 또 소외된 노동자를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 하고요. 또 노동허브라 그래서 어려운 단체나 또 이런 데 사무실을 제공하기도 하고 그리고 공유 공간을 많이 둬서 언제든지 와서 회의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행사도 할 수 있는 이런 장소도 제공하는 그런 걸로 마련하고 있습니다. 1, 2, 3층은 전시실 및 공연장, 4, 5, 6층은 노동자들을 위한 각종 시설 제공. 그 사진을 제가 봤는데 건물 정면에 전태일 열사가 1969년 즉 돌아가시기 1년 전에 그렇습니다. 근로감독관한테 쓴 자필 편지 그걸 이렇게 디자인해서 했더라고요. 어떤 내용의 편지입니까 그게? 그게 정말 그 당시에 그 평화시장을 중심으로 봉제 노동자들의 그런 애환 특히 시다라고 불리던 그 보조 뭐 12살에서 18살 이런 어린 그 소녀들이 그렇게 열악한 조건 속에서 노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하고 좋아진 게 누구의 덕이라고 생각하느냐. 거기에는 이런 노동자들의 희생도 있다. 이걸 사회가 알아줘야 된다. 그런데 왜 외면하느냐. 이러면서 정말 간곡하게 근로감독관님 정말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. 이렇게 쓴 자필 그 진정서인데 그걸 이제 약간 그 예술적으로 디자인해서 그렇습니다. 1970년 11월 13일입니다. 그때 나이 22살이요. 그렇습니다.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. 이걸 외치면서 분신하셨죠. 그렇습니다. 그 봉제 공장에 몇 살 때부터 일을 하셨죠? 전태일 열사는? 전태일 열사도 16살 그 무렵입니다. 16, 17 그 무렵에 서울에 올라와서 뭐 구두 닦기, 신문팔이, 뭐 우산 장수, 심지어 뭐 니아카 뒤미리 뭐 이런 온갖 그 이런 어려운 일을 하다가 평화시장에 와서 이제 시다 모집이라는
광고를 보고 드디어 이제 노동자가 되는 거죠. 그런데 가보니까 그런 열악한 조건과 환경 이게 도대체 말도 안 되는 현실을 목도하고 이게 왜 이럴까 하다가 근로기준법을 만난 거예요. 근로기준법이라고 한자투성이었지만 어떻게 읽어보니까 거기에 이미 다 제대로 하도록 돼 있다는 거예요. 법이 하나도 안 지켜지고 있었던 거죠. 안 지켜지는 게 문제고 이걸 무시하는 게 이 사회가 잘못됐구나. 그래서 근로기준법대로 좀 해달라고 이제 계속 부르짖고 결국 끌어안고 도저히 안 되니까 같이 불탐으로써 새로운 시대를 이제 연 거죠. 우리나라 노동운동이 어찌 보면 시작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죠. 그렇습니다. 뭐 그전에도 뭐 여러 가지 뭐 사건적인 그런 건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그 노동자들이 직접 나서서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조직화되기 시작한 게 뭐 처음이었고 그 계기로 해서 우리나라 민주노조 운동이 실질적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죠. 청계 피복 노조가 또 그 상징처럼 그렇습니다. 이어 내려져 왔고요. 그 당시 뭐 우리나라가 경공업 특히 이 피복 관련 많았기 때문에 그런 노동자들이 주였습니다. 그래서 YH 노동자 동일방직 뭐 뒤에 여러 가지 사건들도 그 뒤를 이어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. YH도 동일방직도 다 봉제 사업장들입니다. 봉제 산업이죠. 그런데 돌아가시고 이 기념관 만들 때까지 뭐 거의 반세기가 걸릴 정도로 우리 노동 현실 아직도 갈 길이 멀죠. 그렇습니다. 뭐 제가 오늘도 그 129회 뭐 우리 세계 노동절이어서 집회 참석하고 뭐 왔습니다만 아직도 그 근로기준법을 제대로 좀 고쳐라, 지키자. 비정규직 노동자라든지 뭐 특수고용 노동자라든지 노동자 이름을 달고도 노동자 취급 대접도 못 받고 있는 이런 게 무슨 일이냐. 그러니까 50년 전이나 지금 그 주장이 아직도 비슷하다는 거죠. 그러니까 그리고 또 그런 어려운 조건에 있는 노동자들이 너무 많고 그러니까 지금 뭐 여러 가지 상대적인 그 박탈감 속에서 더욱더 양극화 이런 현상 속에서 정말 고생하고 힘들어하는 노동자들이 지금도 존재하기 때문에 그때나 지금이나. 그러니까 전태일 열사가 지금 살아계시다면 지금도 근로기준법 준수하라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. 뭐 오늘 뭐 저하고 같이 그 시청 광장에 노동자 대회 나가서 같이 외쳤겠죠. 그렇죠. 이소 그 이사장께서는 정교조 위원장도 지내셨는데 해직 교사라고 해서 노조 가입 못하고 법의 노조가 돼 있는 이게 지금 국제 ILO에서 빨리 이거 비준해라라고 막 압력을 넣는데도 안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? 그렇습니다. 그게 그 ILO 그 협약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 협약이죠. 핵심 협약 단결권에 관한 거거든요. 그 노동운동 노동자에게 제일 중요한 게 단결권인데 그걸 아직 비준도 안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지금 정규직 문제라든지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해고 노동자가 조합원이라는 그런 것 때문에 법의 노조다. 법의 노조다. 법 밖으로 그냥 쫓아내는 거죠. 이건 뭐 말이 안 되는 그런 일을 지난 그 잘못된 정권이 그랬으면 새 정권이 들어서면 바로 그런 것부터 그냥 바로 잡아야 되는데 그걸 안 잡는 건지 못 잡는 건지 저러고 있으니까 정말 그 뭐 정교조 같은 경우 선생님들이 굉장히 순수하잖아요. 그 자기의 올바른 권리나 이것들이 포장돼 있는데도 안 되는데 그걸 두고 뭘 다른 얘기를 하려니까 너무 답답한 거죠. 그래서 지금 어렵게 돼 있습니다. 그 촛불 전국에서는 민주노총과 노동자들도 앞장서지 않았었습니까? 물론이죠. 그런데 문재인 정부한테는 상당히 실망하실 것 같아요, 지금. 지금 그래서 아주 어렵습니다. 사실 뭐 노동자들도 특히 뭐 정교조 선생님들도 문재인 정권이 잘 되길 바라고 또 우리가 촛불 들어서 만든 그런 정권인데 그런데 뭐 지금 그 ILO 협약 문제도 그렇지만 이 노동자에 대한
처음에는 뭐 노동 존중 사회다, 뭐 노동 중심이다 이렇게 또 해서 예. 상당한 기대를 했는데 예. 오히려 지금 뭐 탄력 근로제다 해서 지금 그 노동 시간 문제, 예. 또 거기다가 뭐 최저임금 문제 이런 것들이 자꾸 그 후퇴하는 듯한 이런 느낌이어서 우리 노동자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. 네. 근데 지금 그 최저임금, 뭐 소득주도 성장 등등이 숫자로 상으로도 우리 경제에 긍정적 영향으로 딱딱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뭐 꼭 그것 탓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 경제 상황이 안 좋단 말이죠. 그러다 보니까 이 좀 보수적인 또 친기업적인 언론이나 정치권에서는 이게 다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다. 이러면서 전 사회적으로 좀 뭔가 반노동 정서 같은 게 강화되고 있는 이런 분위기는 어떻게 보세요? 그렇습니다. 그 뭐 한때 그 모든 게 이제 기승전 뭐 최저임금 이런 식으로 뭐 몰아가면서 그렇게 됐는데 사실 최저임금도 그렇고 뭐 소득주도 그 성장도 그렇고 이런 게 당장 효과가 뭐 1, 2년 사이에 이렇게 나타나거나 보이는 게 아니거든요. 장기적 효과다. 뭐 아주 장기적인 아니더라도 적어도 이제 몇 년이라도 이렇게 가야 되는 건데 그걸 뭐 당장 뭐 그랬을 때 자영업자들이 그런 느낌을 받고 실제로 또 그런 일부에서는 어려움이 있겠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번 정말 새로운 정책을 세웠으면 정말 한번 제대로 밀고 나가서 한번 해보면서 결과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시작하자마자 뭐 상대방이 저렇게 세게 나온다고 좀 주춤거리면서 자꾸 양보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 이것은 저는 이 정권이 정말 좀 너무 소극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또 한편에서는 그래도 경사노위 같은데 민주노총도 좀 참여해서 대화를 통해 뭔가 타협도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. 너무 투쟁일변도 아니냐라는 비판. 이건 어떻게 들으세요? 뭐 저희들은 그걸 참 경청하고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입니다. 실제로. 그리고 경사노위도 뭐 사실은 그 민주노총이 합의해서 만들었거든요. 그렇죠. 그런데 만들자 말자 이미 의제 같은 것들을 미리 정해버린다든지 또는 어떤 결과를 놓고 마치 들러리 세우듯이 몰고 가려고 한다든지 이러는 건 정말 아니거든요. 이제 뭐 그런 어려움도 있었던 게 사실이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정말 대화하고 정말 끊임없이 해야죠. 같이 노력하려고 하는 이런 노력은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참 안타까운 건 전태일 열사의 어머님 이소선 여사께서 살아 계셨다면 어제 그날을 얼마나 좋아하셨을까요? 뭐 어제 그 따님 전순옥 씨가 울먹이면서 엄마가 보고 싶고 그립다. 그 이제 그 말씀이에요. 어머니 얼마나 좋아했을까. 그 어머니는 그 돌아가시면서도 그 양노총의 위원장 손을 같이 잡고 돌아가셨거든요. 언제나 함께 해야 된다. 단결해야 된다. 모두가 우리가 하나가 되자. 노동자가 하나가 먼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. 이렇게 했었는데 너무 참 안타까운데 어제 그래도 양노총 다 오고 노동계구동 인사들 다 와서 좋았습니다. 전태일 열사 기념관 어제 문을 열었습니다. 이제 많은 분들이 현장에 찾아가서 함께 좀 북적북적되게 만들어야죠. 전태일 재단 이사장이시고 그 기념관 관장이십니다. 이수호 이사장이셨어요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